안녕하세요. 블록앤스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비트코인이 6,000달러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오스 코인의 하락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오스 코인을 다루는 이유는 24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퀀텀 등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이오스가 유독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이날 이오스는 13%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오스가 유독 더 많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관련 해외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오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점 및 논란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해당 코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사전에 밝히면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CCN과 코인데스크 기사에 따르면 현재 이오스는 계좌 동결과 관련해서 중앙 집권화 코인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가상화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 중 하나가 탈중앙화라는 것에 있다는 걸 봤을 때 이런 논란은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해당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21명의 이오스 BP, 즉 이오스 블록 프로듀서들이 지난 17일 이오스 블록체인 계정 7개를 도난 사건 관련해서 도난 방지를 이유로 정지했으며, 한 BP 후보의 멤버가 공개한 ECAF 명령서에서 ECAF가 이오스 계정 27개의 거래를 모두 동결할 것을 명령했고, 해당 명령을 내린 이유는 추후에 공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어 파문이 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오스가 이오스만의 블록체인 메인넷을 만들게 되면서 기존 이오스 보유자들은 해당 이오스들을 옮기기 위해서 새로운 이오스 지갑 주소를 등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몇몇 보유자분들이 지갑 개인키를 사기꾼들에게 넘겨주고 말게 됩니다. 사실상 개인키가 넘겨지면 그 코인은 이미 도난당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천만다행으로 메인넷이 시작될 때 10이오스 토큰을 제외한 나머지 토큰은 모두 잠겨 있어야만 했고, 잠긴 걸 해제하기 위해서는 72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키를 훔친 사기꾼들이 해당 토큰을 바로 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개인키를 도난당했다고 한 이후 신고가 이루어진 계정들 중에서 7개의 계정이 토큰을 팔기 위해 해제를 신청했는데요. 도난당한 토큰이 거래될 수 있기까지 24시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오스 BP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ECAF가 유효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이 계정들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영어로 된 용어들이 등장을 해서 관련 용어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ECAF는 이오스 코어 어브리트레이션 포럼으로 이오스 핵심 중재 포럼입니다. 이 ECAF는 이오스 블록체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재 절차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투자자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다음으로 이오스 BP는 이오스 블록 프로듀서로 이오스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21명의 대표 노드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노드가 무엇이냐면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며 거래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오스 BP는 이오스 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이오스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수집하여 트랜잭션을 검증한 뒤 해당 트랜잭션을 블록에 추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해당 이오스 코인의 BP와 ECAF가 개인 키가 도난된 7개 계정 및 추후에 사유가 통보되는 27개 계정에 대해 동결 처분을 내린 것이 투자자 보호나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중앙 집권화 논란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키가 도난된 7개 계정을 동결시킨 이오스 BP들에 대해서 핵심 중재 포럼은 아직 자신들이 이오스 내에서 어떠한 사법적 권한도 이양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오스 블록체인의 핵심 운영 원리가 될 규칙인 일명 헌법이 이번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서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도 않은 상태임을 지적했습니다. 즉 BP들이 해당 계정 동결 처분의 목적이 투자자 보호에 있기는 하나 어찌 됐건 단독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핵심 중재 포럼의 27개 계정 동결 역시 해당 사유를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동결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의 불씨를 지폈고, 가상화폐의 전반적인 하락장 추세 속에서 가상화폐의 근본 가치 중의 하나인 탈중앙화라는 특성이 흔들리게 되어 더 많은 하락이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이오스 코인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앙 집권과 관련된 논란의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건 외에도 21명의 대표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오스 BP 체제 역시 가상화폐의 특성인 탈중앙화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오스 코인은 초당 수백만 건의 상당히 많은 양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위임 지분 증명 방식, 즉 DPoS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POW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POS 방식도 있는데 이 둘은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POS 방식의 경우 토큰 보유량에 비례하여 랜덤하게 블록 생성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토큰만 있으면 얼마든지 블록 생성에 참여할 수 있으며 토큰 보유량이 많을수록 확률적으로 더 많은 블록 생성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이오스가 채택하고 있는 DPoS 방식의 경우 자신이 가진 토큰 수에 비례하여 특정한 수의 대표 노드들의 선출에 참여할 수 있고 블록 합의 과정은 전적으로 이 대표 노드들에게 위임을 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DPoS는 전체 네트워크로부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대표 노드들만 합의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를 띠게 됩니다. 즉 POS는 직접 민주주의, DPoS는 간접 민주주의에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DPoS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오스의 경우 국회의원의 개념인 21명의 이오스 BP를 두고 있는 것이고 해당 방식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중앙 집권화 논란을 지속적으로 재개당할 수밖에 없고 대표 노드들의 악용이 가능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냐 하는 비판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1명의 대표 노드들에게 트랙션 검증 및 블록 추가가 위임이 되기 때문에 이 대표 노드들이 해킹이 당하게 될 경우 전체 네트워크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문제 역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오스 코인의 중앙 집권화 논란 및 이오스 BP 체제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한 반론의 의견 한 가지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비트코인과 달리 트랜잭션 검증 및 블록 추가가 21명의 대표 노드들에게 위임이 됐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오스 BP 체제를 옹호하는 분들 중 이를 비트코인 채굴과 비교하여 반론을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비트코인 역시 전 세계 채굴을 상위 5개 풀이 60% 이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봤을 때 이오스가 더 안전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근데 사실 다른 가능성들은 다 배제하고 딱 해킹이라고 하는 측면만 놓고 봤을 때 이걸 이렇게 비교한 것에는 사실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오스가 채택하고 있는 DPoS 방식은 21명의 대표 노드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이를 투표권에 비유를 하자면 총 21개의 투표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상의 거래 내역을 조작을 하려면 51%의 컴퓨팅 파워, 즉 51%의 투표를 획득해야 하는데요. 이오스 BP 체제의 경우 11개만 해킹하면 해당 거래 내역을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경우 물론 상위 5개 풀이 60%의 채굴을 독점을 하고 있기는 하나 5개의 풀이 컴퓨터 5대를 가지고 채굴하는 것도 아니고 POW 방식의 특성상 1개의 CPU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 해커가 해킹해야 하는 컴퓨터는 수천에서 수만 대의 컴퓨터가 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상위 5개 풀이 서로 견고하게 연합을 해서 자기들끼리 맘먹고 해당 네트워크를 조작을 하겠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이거는 해킹과는 또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조건을 달리 놓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관점 역시 해당 풀의 대표자 한 명이 해당 풀 안에 있는 모든 CPU를 한 번에 다 조작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론은 조금 말에 어폐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오스 투자자분들 및 지지자분들이 계시겠지만 메인넷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여러 논란에도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해당 코인의 가격이 회복되길 바라고 나아가 가상화폐 시장 역시 상승적으로 전환되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블록앤스탁이었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